피고인의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이 자신의 인식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은 정성배를 무속인으로서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배를 소개받은 경위,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 유무라는 피고인 자신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의 전부를 단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과거 구체적 행적에 관한 진술이지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나 순수한 주관적인 인식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배우자 김건희를 통하여 정성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검찰 내 징계 및 자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는 2016년 말 윤석열의 특검 파견 무력과 2020년 추미애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정성배로부터 관련 언급을 들어온 점, 피고인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정성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성배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2013년경부터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 하였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정성배가 운영하는 일광사는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닌 단독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정성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 상이 아니라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을 모신 방에서 방문객에게 돈을 받고 점을 봐주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준수로부터 정성배를 점술적 성격을 전제로 한 인물로 소개받았고, 정성배가 실제로 한 언급 역시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기름을 논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교적 조언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성배는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을 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보니 타당합니다. 피고인이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무렵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정성배를 만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정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비로소 소개받았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더구나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니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정성배가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이 인물이었던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에 관련하여 선거인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도 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 아래 일방적으로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서 한 발언에 관한 것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루어진 광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나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으며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이 이루어진 기자들과 인터뷰는 애초에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양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